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 불멸의 진리인데요. 악은 선을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순간에는 이긴 듯 보여도 사실은 이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재명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윤석열. 털어도 먼지조차 나오지 않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겁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무섭기까지 느껴질 텐데요. 죄가 없는 걸 어떡합니까? 진보 정치인 중 이런 인물이 몇 명 있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 이사장 또한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정치인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일 겁니다. 하다 이제는 가족까지 건드리고 나섰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도륙했던 검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유시춘 이사장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 이날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입니다.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에 임명돼 2021년 연임됐고 임기는 2024년까지인데요. 여권에서는 유 이사장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이듬해 EBS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3년 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에서도 이달 초부터 관련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에 임명돼 2021년 연임됐고 임기는 2024년까지인데요. 여권에선 유 이사장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가 이듬해 EBS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3년 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에서도 이달 초부터 관련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직접 감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방통위는 이미 국무조정실, 감사원, 검찰 수사까지 집중 표적이 된 기관인데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가세한 겁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공직사회 비위를 감찰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입니다. 이 사안은 이달 초부터 국무총리 사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감찰하고 있는데요. 국정조정실이 이미 감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까지 또 나서서 직접 감찰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의 비위, 직무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말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동시다발로 집중 표적이 된 기관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7월부터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검찰도 9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방통위가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낮춰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미 과장급 1명을 구속했습니다. 여기에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그리고 곧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까지 직접 감찰에 나선 건데요. 속된 말로 조지는 거죠. 이런 전방위적 압박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권은 윤 대통령 취임 후 계속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왔습니다. 검찰 수사도 방통위 고위직을 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방통위 국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오로지 복수 혈전입니다. 대체 문재인 정부가 자신에게 뭘 했길래 이렇게 보복에 올인하는 걸까요?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정치보복과 정적 제거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까지 야당 탄압에 동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감사원이 경기도에 대한 감사를 정치감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감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주요 사업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임에도 스스로 중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실의 하부기관이 되기를 자처해온 감사원입니다. 이젠 검찰도 부족해 감사원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으로 한 야당 탄압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니 참담합니다. 전 정부에 대한 정치감사로는 부족해서 야당까지 정치 탄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은 물론이고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까지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삼아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합니다. 난방비 폭탄, 치솟는 물가로 국민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져만 가는데 대통령은 오직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 당권 장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권력을 총동원한 야당 탄압을 즉각 멈추고 정부의 무능과 경제 위기로 나날이 악화되는 국민의 삶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원이 29일 경기도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이 주로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시기이고 지역화폐 같은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을 중점 감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감사원이 경기도청에 대한 정기 기간 운영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범위는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3년 3개월 동안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 사업들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지역화폐 사업이 가장 먼저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현재 감사관 13명을 투입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가운데 8명이 경기도 북부청에 투입됐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북부청 경제실이 담당했다면서 감사원이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남북 협력 사업도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경기도는 아태평화교류협회와 남북한 민간교류 사업을 주최했고 관련 사업에 20억 정도를 사용했는데요. 검찰은 이미 지난해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기관운영 감사는 말 그대로 기관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감사인데요. 이재명 전 도지사의 업무 추진비와 산하 공공기관도 모두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감사원까지 나서냐며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마침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검찰 진술이 나온 시점과 맞물려 묘한 상황을 연출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이번에도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며 하지만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것 같다고 조소했습니다. 감사원은 한 달 정도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3월부터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이재명 대표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집요하게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보겠다고 이잡듯 털어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놀라운 집념에 박수가 나옵니다. 그 정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더 나은 일일 텐데요. 계속해 묻습니다. 왜 대통령이 됐는지 말이죠.